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이들을 때리고 성질 부리고 하던 시아버지를 몇 년 만에 큰아버님 장례식장에서 만나 시원하게 하고 싶던 말을 해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 큰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시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가 나가서 고생하길 바라셨나봐요. 지금 마음 편히 잘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아버님을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남편도 저도 시원하네요. 결혼하고 저희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살았습니다. 5년 만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분가했어요. 친정엄마 혼자 힘들게 저를 키웠고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하다 말다 했기 때문에 형편상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 다니며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고 저는 엄마에게 건강이 안 좋으니 일을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일을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일을 안 하기도 했고요. 내가 버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결혼은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요. 결혼할 때 제가 모은 돈이 1,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만 할 생각이었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30이 넘으니 얼른 결혼하라고 성화하셨습니다. 엄마를 두고 결혼할 수 없었지만 엄마는 네가 결혼해서 살아야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도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집이었어요. 2년만 함께 살고 분가시켜 주겠다 했지만 나중에는 말씀을 바꾸시더라고요.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 분가시켜 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 월급과 제가 알바를 해서 번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시부모님이 분가시켜 준다고 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보태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2살 터울인데 한창 뛰어다니고 할 때 시아버지는 저희 아이들에게 못할 짓을 했어요. 시댁은 집 앞으로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고 놀이터도 멀어서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3~4살, 5~6살 때 집에서 놀고 그랬는데 시아버지는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고 애들 따귀도 때렸어요. 심지어는 아이들 시끄럽다고 저보고 아이들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따로 밥을 먹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쯤에 시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권유한 대로 술을 끊고 지내시며 요양하듯이 지내셨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건강이 안 좋은 것이라더군요.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소화도 안 된다 하셨는데 그럼 분가시켜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면 되지 않았을까요? 시부모님은 싸울 때 꼭 서로 쌍욕을 하면서 싸웠어요. 처음 듣는 욕을 하며 싸우는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그런 욕을 썼다고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큰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작은 애가 형이 갖고 놀던 장난감이 탐이 났는지 서로 싸우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얼마든지 있는 일이잖아요. 2살 터울의 남자애들이니 얼마나 싸우겠어요. 큰애가 동생에게 장난감을 안 뺏기려고 안방으로 도망쳤는데 시아버지는 그 장난감을 뺏으려고 잡아당겼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얼굴을 박으며 넘어져서 울었어요. 근데 아이를 일으켜서 달래주지는 않고 리모컨으로 따귀를 때리더군요. 저는 놀라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를 안고 방에서 나오려는데 시아버지는 리모컨으로 아이 머리를 또 때리려 하더군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리모컨을 낚아채 던져버렸습니다. 생각 없이 던진다고 던진 건데 시아버지 얼굴에 힘껏 던진 것이 되어버렸어요. 시아버지는 입술이 터졌더라고요. 저는 순간 흥분해서 시아버지에게 애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애들 때리면 가만 안 있겠다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남편도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나섰더라면 며느리인 제가 나서는 것보다 모양새가 좋았을 테니까요. 저는 즉시 아이들과 제 짐을 챙겨서 친정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따라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었어요.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상습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참고 살아보려고도 했지만 한 번이 2번이 되고 습관이 될 것이 뻔히 보이니 그 집에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남편은 따라 나올 것 같지 않았는데 그날 남편도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왔더라고요.
친정엄마에게 아이들 맡기고 저도 직장 구해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 용돈 챙겨드리고 몇 년간 지내다가 저희 엄마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알바 자리를 구해서 다니셨어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셋이 벌며 사니 집도 넓혀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을 나가고 시부모님은 니까지 것들이 나가봐야 고생만 하다 빌고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셨대요. 그렇게 시댁에서 나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가끔 통화만 하고 지냈고 저는 시부모님과 전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저는 남편이 시댁에 찾아가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도 한이 맺힌다고 하며 자기 부모 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할 때 막아주지 못한 것도 너무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시부모님을 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한 달 전쯤 8년 만에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네요. 주말이었는데 남편이 카톡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큰아버님 부고장이 톡으로 왔던 거예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큰아버님이 자기를 유독 예뻐해 주셨다고 말하곤 했거든요. 지금은 멀리 사시지만 어렸을 때는 큰 집과 한 동네에 살았는데 큰 집에 가서 동갑내기 사촌과 거의 매일 놀았다고 합니다. 큰아버님은 사랑스런 늦둥이 막내 아들과 친구처럼 잘 노는 조카도 사랑스러우셨겠죠? 그래서 유독 조카들 중에서 남편을 예뻐했나 봅니다. 남편이 대학을 갔을 때 큰아버님은 첫 등록금을 내주고 싶으시다 하며 내주셨대요. 남편 대학 시절에 가끔 전화도 해서 잘 지내냐고 하셨답니다. 조카가 사랑스러워서 직접 안부 전화를 하신 건가 봐요. 그리고 가끔 남편 통장에 용돈을 입금하셨다고 해요. 남편은 큰아버님 부고톡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소리내서 울다가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큰아빠가 우리 애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을까. 우리가 힘들다고 큰아빠를 찾아뵙지도 못했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은망덕한 조카가 돼버렸어. 남편의 말에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는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는데 저는 큰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우리 아이들도 인사를 시키는 것이 꼭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내 식구 다 같이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을 뵙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남편과 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발인 날에 장지까지 따라갔다 왔어요. 첫날 시부모님을 봤습니다. 서로 아는 체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얼마 있다가 가셨고 다음날 저녁쯤에 다시 오셨더군요. 몇 시쯤 되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밤 시간이 되니 문상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렇게 나가서 아이들 키워보니 부모 마음을 알겠냐 묻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께 우리는 할 말이 없으니 말 걸지 마시라 하고 나가버렸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힘들게 살아보니 부모의 소중함을 알겠냐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나와서 사니 마음이 편해서 좋다고요. 시아버지는 좀 당황스러운 표정이시더군요. 저는 시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참 뛰어놀 나이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렇게 때리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성질난 게 좀 풀리셨었냐고요. 손자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할아버지는 세상에 아버님밖에 없을 거라고요. 시댁에서 계속 살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할 것 같고 분가시켜준다는 약속은 기대할 수도 없어 우리는 나와서 살게 되었는데 너무 잘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저희 아이들 잘 돌봐주시고 살림도 해주셔서 둘이 직장 다니며 모자람 없이 살고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남편이 좀 이따 다시 들어와서 뭐하러 그 자리에 있냐고 언성을 높여 말하더니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오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시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배웠으면 좋겠다고.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있다고요. 일어나면서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다시는 뵙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아버님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말도 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멍한 채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집으로 와서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유골화 만치까지 모두 끝나고 나니 점심때쯤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마음이 후련했어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던 시아버지에게
당신이 한 짓이 얼마나 몹쓸 짓이었는지 앞에서 말한 것만으로도 후련했나 봅니다. 남편도 비슷한 마음이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시댁을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만약 제가 시부모님에게 구박을 받고 따귀를 맞았다면 연을 끊었다가도 먼 훗날에 다시 왕래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리모컨으로 따귀를 때리고 본인 성질대로 성질 부리고 소리 지르던 시아버지를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식보다 몇 배로 예쁜 게 손주라고 하던데 시아버지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인가 보네요. 본인이 떠나보낸 자식 손주를 평생 그리워하면서 살아야죠.